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군데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떠올릴 것입니다. 숨막히는 자연 경관과 완벽에 가까운 치안, 안정된 정치 시스템까지 갖춘 이 나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꿈의 나라로 여겨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뉴질랜드의 이 기이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가 겨우 53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는 호주의 시드니 도시 하나와 비슷한 규모죠. 작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시스템과 안정적인 정부, 그리고 접근성 좋은 의료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유출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바로 옆 나라인 호주로 떠나고 있죠.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로 이주한 뉴질랜드인은 약 3만 명, 전체 인구의 0.5% 이상입니다. 이제 호주에는 뉴질랜드 출생자 약 60만 명, 전체 인구의 10에서 11% 수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국가의 주력 인구층이 빠져나가는 현상인 셈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으로 뉴질랜드의 성장 잠재력을 떠받칠 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 때문이고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기술 수준과 연령대가 달라 노동시장 공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이런 독특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 한계와 경제 구조의 단순성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규모가 매우 작고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부터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주요 해상 운송로에 훨씬 가깝게 할 수 있거든요. 금융 서비스 분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 산업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글로벌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라는 거대한 금융 허브가 있고 바로 옆에는 시드니가 있으니까요. 시드니,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어렵습니다. 국제 기업들이 굳이 오클랜드에 지역 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더욱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치적 유대관계가 너무 긴밀해서 호주의 사업 기반을 두면 뉴질랜드 시장도 함께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산업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만 가능한 산업뿐이죠. 관광업이나 지역 물류, 농업,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 이런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 분야에서만큼은 뉴질랜드가 정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농업이에요. 특히 뉴질랜드의 농업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이 정도로 발달된 경제를 가진 나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나라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의존하는 산업인 농업을 현대 기술과 결합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뉴질랜드가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반구의 거대한 시장들이 겨울일 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인구 대국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농장주들은 최첨단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유제품 육류 수출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다른 산업이 충분히 다양화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농업 작업이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학력 도시 거주자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남은 산업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 뉴질랜드 경제의 중심은 부동산과 건설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뉴질랜드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산업들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산업은 GDP의 약 15%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주택 매매와 임대, 건설과 금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각종 서비스업이 합쳐져서 국가 전체 경제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25년 기준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10만 뉴질랜드 달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10배를 초과합니다. 인구가 적고 땅이 넓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이 토지와 자산 가치 상승에 의존하면서 뉴질랜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시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도 외국인 구매자는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더욱이 가장 큰 외국인 수요층인 호주인들은 협정상 이 금지 조치에서 예외였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워낙 긴밀한 관계라서 서로의 국민을 자국민처럼 대우하는 협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는 특히 매력적입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호주의 주요 도시들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게다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이게 주택 가격의 약 3% 정도 됩니다. 뉴질랜드에는 이런 선불 수수료가 없으니 호주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떠난다면 당연히 집값이 더 저렴한 곳으로 가야 할 텐데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호주로 향하고 있어요. 호주 역시 주택 가격이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뉴질랜드인들은 왜 비슷하게 집값이 비싼 호주로 떠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회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저렴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는 산업이 훨씬 다양하고 도시 규모도 커서 전문직과 고임금 일자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산업들이 정말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보니 농업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반면 호주의 대도시들에는 훨씬 다양한 기회들이 있죠. 사실 이런 현상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문직이나 고급 일자리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상업 중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술 큐레이터나 연구원, 고위 관리자 같은 직종은 작은 도시에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직책들을 지원할 만한 경제 규모가 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뉴질랜드의 경우 그런 일자리들이 몰리는 대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핵심 이유는 호주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두 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트랜스 태즈먼 협정 덕분에 비자나 취업 허가 없이도 거의 유럽 연합처럼 오갈 수 있죠. 태즈먼 해협 양쪽 사람들은 서로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하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즉 뉴질랜드 사람들이 떠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뜻이죠. 교육 기회 측면에서도 호주가 더 유리합니다. 호주에는 더 많은 수의 대규모 대학들이 있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학자금 대출에서 현지 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게다가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주보다도 뉴질랜드 호주 간 이동이 훨씬 쉽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비슷하거든요. 결국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조국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로의 이주가 정말 쉽고 대부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호주 도시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역학 관계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 효과를 되돌리기는 극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인력 수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는 건 은퇴자, 떠나는 건 젊은 층. 결국 부동산과 관광에 의존한 구조 위에 노동력 공백이라는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호주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약 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에서 11% 수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사는 호주인은 약 9만 명 정도인데 이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은퇴자들이라서 노동시장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젊은 인력을 모두 잃은 뉴질랜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이민자들 중 상당수도 결국 떠난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주로 호주로 가죠. 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호주 대도시로 들어가는 뒷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노동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결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인력 유출 때문에 외국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민권을 얻고 나면 호주로 이주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부유한 호주인들과 키위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호주로 이주할 기회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값비싼 은퇴지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가 호주와의 개방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잃고 있다면 왜 그냥 이 관계를 축소하지 않는 걸까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봐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10에서 11%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권자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유연성을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에는 반드시 좋지 않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좋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젊고 생산적인 인력을 잃는 것은 아쉽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종종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뉴질랜드를 젊은 인력들에게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신중한 정책들일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대적 주택 비용을 낮추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들이 억만장자들에게 황금 비자를 판매하고 호주 은퇴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호수변 별장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하고 매우 그림 같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현재 한국의 상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 그리고 일부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출산율은 0.68명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주택시장 또한 뉴질랜드처럼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 PIR은 약 23.4배, 임대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약 102배에 달합니다. 즉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집 한 채를 사려면 20년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또한 한국의 청년층 이주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기준 한국 국적자의 해외 체류 인구는 약 708만 명, 이 중 20, 40대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좋은 기회와 더 낮은 생활비를 찾아 떠나는 흐름은 뉴질랜드의 젊은 세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죠. 뉴질랜드가 살기 좋지만 기회가 부족한 나라라면 한국은 기회는 있지만 살기가 점점 비싸지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머무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뉴질랜드든 한국이든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뉴질랜드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